네, 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일봉, 그리고 주봉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보시면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선이 있죠. 하나, 둘, 이걸 저점을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살짝 위에 떠서 마감이 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요 밑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랑 또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랑 이번 주를 되게 중요하게 좀 보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지켜주는 모양이 나오면서 올라가주면,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평행 채널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하락 채널 있죠. 여기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쨌든 저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하락 채널 안에 있는지, 이 가격대가 아니면 여기 단기 상승 채널에 있는지 여부는 2700에서 2800 부근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뭐 휩소 이런 거 따졌을 때 뭐 여기보다 더 밀려가지고 종가만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런 그때 다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가격대로 봤을 때는 2700에서 2800 부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몇 주 동안 좀 지켜준다 하면 그때는 현물을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선물은 사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700, 2800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이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평행 채널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스권 장세에서 천천히 목표가를 좀 낮추고요, 그리고 좀 높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다시 팔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되게 핫한 지표, 요즘 핫한 지표가 이제 해시리본에서 바이가 떴느냐 안 떴느냐, 이거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이게 주봉에서는 바이가 안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햅시리본은 기준점이 뭘로 잡혀 있냐면, 일봉을 통해서 보는 게 일단은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바이가 뜬 건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바이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햅시리본이 바이가 뜨면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고,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오랜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바이가 뜨고 바이가 뜨면 이후에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상향 혹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바이가 뜬다면 이렇게 뜨고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좋은 신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또 하나 볼 게 이거죠. 이거 로그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이제 하나 보면은, 여기서 어쨌든 일봉에서 지금 리테스트를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 여기 이제 99일선이죠. 60일선이죠. 60일선에 지금 저항을 어쨌든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랑 역의 상관관계가 되거든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의 그 도미넌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여기를 뚫게 되면 다시 위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되냐면, 뭐 전저점 갱신도 봐야 되고요. 갱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 플러스 또 뭘 봐야 되냐면, 아니면 전저점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조금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항상 올라갈 때 보면 이 쌍바닥이라는 가설을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이걸 찍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찍고 미니 불장 나오고 한번 또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 보면 시작되는 지점이 2017년이고 17년 말이죠. 2017년 12월이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될 때는 이게 몇 월 달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한 10월 11월 정도가 돼요. 이게
20년 11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저점이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미니 불장도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에 되는 긴 세월,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다 보면 반감기가 끼고 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사이클이 여기가 고점이었거나 아니 여기가 고점이었거나 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고점이라고 했을 때 이만한 길이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4년 전까지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에도 이게 올라갔다고 하던데 다시 떨어져서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가는 그런 시그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생각에서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여기서 저점이 나온 뒤로 깨지지 않았잖아요. 쌍바닥을 가던 말던 뭐 1년이 걸리든 뭘 하든 간에 이 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사실이니까 이 지점에 해당하는 구간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여기를 지켜준다면 이미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못 지킨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700에서 2800 구간을 못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 코로나 빔에 해당하는 것처럼 여기를 깨지 않는데 여기를 깰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이런 쌍바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능성도 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시경제랑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높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상관관계 수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관들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맞물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통화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뀐 케이스는 여기부터예요. 이 M2라는 거를 보면은 화폐 총 발행량을 보시게 되면 여기 2020년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세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두껍습니다. 웬만하면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뭐 적어도 몇 년이 걸린다 이건데 우리는 코로나빔 이후에 너무 템포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역사적인 사이클하고 비교하는 거 물론 오케이인데 이거에 대해서만 너무 매몰이 돼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르게 됐다는 거죠. M2 통화정책이 바뀐 시점이 우리는 2020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이걸 생각해봤던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쭉 올라간 다음에 크게 빠졌죠. 근데 이거를 한번 좀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얘도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얘가 이 선을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가 그렇게 되면 뭔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는 케이스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 자산하고 계속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가면서 상관계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존 자산과의 다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템포가 바뀐 게 이때부터였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금융자산들의 어떤 사이클이 바뀐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금도 지금 하락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유가도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유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계속 시중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지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달러 인덱스는 또 늘어나요. 금리 오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혼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전과 사이클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시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지금 달러가 막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 특징적인 상황에서 거기에 대체 자원으로 인식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걔네들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나중에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해칭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시간이 올 건데, 당장 그게 저는 뭐 요번 년이나 아니면 내년 뭐 초나 이런쯤에 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가격을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2023년 중순이나 아니면 뭐 3, 4분기 이때나 아니면 뭐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그렇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시간이 이렇게 펼쳐질 텐데,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횡보하는 구간이 생겨야 되고 박스권이라는 게 그려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크게 봤을 때는 지난 고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박스권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전 상승자 고점인데 이걸 뭐 어쨌든 깰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여기 생성된 이 하락장에서 쌓은 매물대를 깨지는 않는 선에서도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박스권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게 너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보면 우리가 주봉상에서 상대 강도 지수 RSI를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지표에 지금 해당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시리본도 어쨌든 주봉상에서 바이가 뜨지 않았지만 일봉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해시리본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바이 시그널이 떴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추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는 좀 박스권 장세인지 아니면 저점 갱신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세워야 되는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2700, 그리고 여기 깨진 다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쌍바닥, 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 쌍바닥 구간, 저점을 살짝 높이는 쌍바닥 정도로 하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짧게 한번 들어가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그런 전략도 되게 괜찮은 거죠.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게 만약 깨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지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14K, 제가 15K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5K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린 거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건 이제 직전 고점 2019년에 미니 불장의 고점이 13,800에서 14,000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낮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뭐 12,000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저점 갱신 하더라도 이런 부분대에서는 하락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뭐 여기서 지금 21,000에서 13,000, 14,000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진짜 막 좌절감을 느끼고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이 지점을 찍고 횡보를 한 다음에 결국은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찌됐든 간에 이 리테스트의 관점에서 이걸 끝내고 올라가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코인들을 잡을 때는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계속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뭐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멤버십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선물에 대해 타점을 궁금해하신 분들은 또 선물방이 있으니까요. 여기 또 많이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방과 멤버십을 가입하는 방법은, 먼저 멤버십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를 가입하시고, 그 밑에 선물방 신청하는 구글 폼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